한때 해외에서 한국은 역사와 문화가 없는 나라로 여겨지던 때도 있었습니다. 한국학 공부를 한다고 하면 비웃음을 사고 심지어 일본과 한국 사이에 얽힌 역사에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 태반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오징어 게임, K-팝 등 수많은 문화 콘텐츠들로 인해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학에도 관심이 생겨 전공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이런 한류 열풍이 불기 한참 전부터 한국에 관심을 가지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왔던 푸른 눈의 외국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가 왜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6년 전 우연히 한국에 첫 발을 디딘 후 한국의 매력에 빠져들어 한국과 60년 가까이 인연을 맺어오고 있다는 독일인 한국학자는 바로 베르너 사세 교수였습니다. 그는 한국을 바라보는 관찰자이자 자연과 그림을 벗삼는 예술인인데요. 그는 교수직 은퇴 후 한국으로 건너와 현재 한국에 정착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사세 씨는 독일에서 한국학 연구를 개척한 1세대 독일인 한국학자인데요. 그가 처음 한국과 인연을 맺은 것은 1966년으로 비료 공장의 기술 고문으로 부임한 장인을 따라 한국에 오면서부터였다고 합니다. 기술고등학교 강사로 일하며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그는 독일로 돌아가 한국학 연구를 시작했다는데요. 당시만 해도 독일은 물론이고 유럽 전반적으로 한국은 미지의 세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과 중국, 일본 등의 아시아 국가를 우연한 기회에 방문하게 된 사세 씨는 이상하게 한국에 마음이 끌렸다는데요. 당시 한국은 전쟁 후 폐허가 된 땅에서 다시 한번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애를 쓰던 중이었습니다. 전쟁 후였기에 마땅한 인프라도 없었고 굶주린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궁핍한 시절이었는데요.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꼽히던 때이기도 했죠. 이런 시기에 사세 씨는 전라남도 나주와 서울을 오가며 무려 4년이나 한국에 머물렀는데요. 1970년에 독일로 돌아가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은 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한국에 대해 더욱 깊이 연구하고 싶었지만 유럽에는 한국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없었다는데요. 사세 씨는 어쩔 수 없이 독일 보훔 대학교 동아시아 학과에서 일본학과 중국 문학을 공부하면서 개인적으로 한국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보훔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부교수로 임명되자마자 독일 최초로 한국학과를 만들었는데요. 결국 사세 씨는 독일 최초의 한국학 박사 1호가 된 것이죠.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함부르크 대학에서 한국학 강의도 시작했는데요. 두 학교의 한국학과를 개설한 최초의 인물이 된 것입니다. 현재 두 학교에는 100명 정도가 공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모두 사세 박사의 후예들인 셈입니다. 그리고 퇴직한 이후 2007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2010년까지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석좌교수를 지냈고 이후에는 제주도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후 한국은 물론이고 격동의 경제성장기, IMF, 최근의 한류의 세계적 인기까지 한국의 역사를 생생하게 목격한 사세 씨. 유럽 내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힘쓰다가 교수직 은퇴 후 한국에 정착해 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베르너 사세 씨는 50년간 한국을 지켜보며 그 역동적인 성장과 역사에 더욱 감탄하게 되었다고 답했습니다. 독일인인 그가 오랜 시간 한국을 오가며 한국학을 연구하고 심지어 1년 동안의 한국의 세시 풍속을 담은 동국세식이라는 한국의 한문고서를 영어로 번역까지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세 교수는 한국은 특히 수천 년간 이어온 오랜 역사를 가졌지만 이 문화를 세계적으로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양에서는 한국이 빠르게 발전하고 IT 기술과 자동차 산업이 발달에 주목하고 있지만 역사와 문화는 없는 나라라고 오해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같은 오해를 바로잡고 싶어 직접 한국 알리기에 나섰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는 한 인터뷰에서 전생에 한국 사람이었는데 현생에 독일로 유배된 것 같다고 말하기까지 했는데요. 심지어 독일에 있을 때도 매일 아침 한국 신문을 꼬박꼬박 챙겨봤다고 하니 경이로울 정도입니다. 한옥과 한복을 좋아하고 남도의 홍어와 젓갈의 깊은 맛까지 알아버린 푸른 눈의 외국인. 그는 한국 문화의 대표적 요소로 한옥, 정자, 마당, 한복, 밥, 김치 등을 꼽았습니다. 또한 선비, 유교, 불교, 무당, 한글, 전통시가 등을 한국 문화의 속살로 분류했는데요. 사세 교수는 한글 연구에 특히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제6회 세계 한글 작가 대회에서 한글의 글자 디자인, 유서 깊은 전통 속 천재 독창적인 발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기도 했죠. 그는 발표에서 한글은 동양 철학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과 언어학적 방법론을 결합시켰던 세계 유일의 문자 체계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의식과 정신에 호소하면서 사용하기 쉽고 필요한 만큼 정교하면서도 가능한 단순한 체계로 한국말 발음과 한문 발음을 정확하게 나타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글로는 어떤 언어의 어떤 소리도 표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하면서
한국어 음성 체계에는 들어있지 않은 영어와 독일어, 프랑스어 소리를 제시하며 언어조사 방법을 통해 한글의 기원을 고찰하고자 했습니다. 게다가 사세 교수는 한국학자뿐 아니라 수묵화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는 2006년 한국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벌써 초대전 20회, 단체전 16회 등 40회 가까운 전시를 진행했을 정도로 베테랑입니다. 3개월 전부터는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의 스튜디오도 차려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데요. 베르너 4세씨를 포함한 해외 각국 아티스트들의 한국에 대한 진솔한 인터뷰를 담은 영상도 화제였습니다. 해외 네티즌들이 광고를 직접 찾아와서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본 듯 장문의 후기와 공감을 쓸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해당 영상에 달린 댓글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에게 한류는 우울증을 극복하고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동기를 심어줬습니다. 저는 한류에서 큰 동기부여를 받은 덕분에 수많은 상황에서 저의 창의력을 펼칠 수 있었고 제가 삶에서 정말 필요로 했던 순수한 즐거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기에 저는 이제 한국 문화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한국을 잘 담아낸 이 영상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다재다능한지 알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이것은 한국가가 그곳의 사람들 덕분에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예입니다. 제 마음은 한국과 함께입니다. K-팝, K-드라마, K-뷰티는 제 10대 시절의 가장 큰 부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빠지는 건 10대들이 거치는 한때일 뿐이라고 말했지만 이제 대학 3학년이 된 저는 졸업 후 한국에 가서 공부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사랑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고 전 세계가 함께 한국 문화를 감상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쁩니다. 저는 현재 토픽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운을 빌어주세요. 하지만 베르너 4세씨는 한국에 대해 잘 아는 만큼 뼈아픈 지적도 빼놓지 않고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이 하는 말 중에 이상한 것이 있어요. 자신은 양복을 입으면서 외국에 나가면 한복을 얘기해요. 아파트에 살면서 한옥의 아름다움을 얘기해요. 한국이 세계적인 기술과 경제대국으로 발전했지만 국민들이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과 지식은 부족한 데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을 전한 것입니다. 한국이 짧은 시간에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룬 대신 삶의 여유가 없었기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다고 밝혔는데요. 전통 문화란 힘들게 보존해야 할 무엇이 아니라 사용하고 즐겨야 한다는 4세씨. 특히 전통 문화의 원리와 원칙을 오늘날에 새롭게 적용해서 살아있는 문화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자신이 입고 있는 개량 한복도 한복이라면서 전통 문화를 현대식으로 재해석해서 21세기에도 살아있는 문화를 만들어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실제로 그가 개량 한복을 입고 독일로 가면 사람들이 어디서 산 옷이냐고 물을 정도라는데요. 이처럼 한복의 아름다움을 인정받고 있으니 일상생활에도 한국의 전통이 널리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그의 바람입니다. 한국이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통과 문화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통찰한 그의 안목이 매우 놀라운데요. 순간적인 대중문화가 강조되고 있는 요즘 장기적인 관점을 위해 한국 고유의 문화를 지키려는 관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이슈친구였습니다.